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썰은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기이한 사건들로 발전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읽는 이에게 소름 끼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한층 깊은 공포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어느 평범한 가을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나는 늦게까지나마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주변의 교실들도 모두 불이 꺼져 있어 학교는 쓸쓸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끔씩 바람이 불어 낙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11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피곤이 몰려왔고 나는 슬슬 집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가방에 넣은 뒤 교무실에 불을 끄고 학교를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마치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놀라서 뒤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피로에 지친 내 귀가 오락가락한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곧장 복도를 빠져나와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교문을 나서기 전 내가 오늘의 마지막 퇴근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을 들렀습니다. 그곳엔 나이 지긋한 경비 아저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씻고 저녁을 먹고 난 이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학교의 빈 복도를 걷고 있었고 내 앞에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점점 또렷해지더니 학교 복장을 한 소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오고 있었고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뭐라고 외쳤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보니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교무실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 마치 누군가 숨어서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점점 이러한 경험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경비 아저씨께 학교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이 학교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지요. 한 소녀가 이 학교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가끔 학교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들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의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꿈에서 본 소녀가 혹시... 다음날 나는 학교의 옛 학생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여 년 전 이 학교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소녀의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지은이었고 내가 꿈에서 본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는 그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 다녔던 학급 노트를 열람했을 때 지은의 절친이었다는 한 학생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에는 지은이 학교에서 외로웠고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괴로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 교실 창가에 슬프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다가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자 소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침내 나는 그동안의 불안함에서 벗어난 듯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학교는 예전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워졌고 나는 언제나처럼 교사로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면 문득 지은이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아직도 가을밤이 깊어지면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학교 어딘가에서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선생님. 두 번째 이야기. 여름방학이 한창이던 1998년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그 지역에서 으스스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듣게 되었고 특히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마을 근처의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 집은 수십 년 전부터 버려졌고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호기심이 많은 우리 그룹은 그곳을 직접 탐험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손전등 몇 개와 간단한 간식을 챙겨 그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손전등을 비추며 한 걸음 한 걸음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한 낡은 거실이 우리를 맞이했다. 오래된 가구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2층에 올라가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계단은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와 함께 낡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70년대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고 한 가족처럼 보였다. 그런데 사진 속 가족의 미소가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다. 일기장을 펴보니 이 집에 살았던 소녀가 작성한 것으로 보였다. 초기의 일기는 평범한 어린 소녀의 일상으로 가득했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이상해졌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같은 소름 돋는 구절들이 쓰여 있었다. 더 뒤에 쓰인 마지막 페이지에는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난잡하게 도와줘라는 글씨가 반복되어 있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복도를 스쳐 지나가며 문이 쾅 닫혔다. 우리는 깜짝 놀라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우리는 서둘러 그 방을 나와 집을 빠져나갔다. 집을 나오자마자 우리 중 한 명이 말했다. 방금 들렸어? 누가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을 계기로 우리의 여름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면서부터 친구들 중 한 명이 매일 밤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속에서는 항상 낯익은 폐가가 등장했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연휴를 일찍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는 친구의 악몽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여행 이후로도 우리는 가끔 그날의 일을 곱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시는 그런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아가지 않기로 서로 다짐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차차 이번 일은 잊혀져 갔다. 그러나 가끔씩 늦은 밤 바람이 불 때면 그 소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도와줘라는 글씨가 문득 떠오르곤 한다. 아무도 그 글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왠지 그에 대한 두려움만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얼마 전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월세가 저렴한 탓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사는 순조로웠고 나는 금방 정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나를 괴롭혔다. 첫날 밤 침대에 눕자마자 알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맴돌았다.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내 방을 응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둠뿐이었다. 며칠 후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 이웃들과 말을 섞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이사 온 것을 대에 묻자마자 얼굴이 굳어졌고 빠르게 화제를 돌렸다. 이상하게도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이웃들의 궤거에 말을 걸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여기 사는 사람 아니지?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그 후로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 그리고 마치 무엇인가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매일 밤 나를 괴롭혔다. 한밤중에 깨어나면 문이 반쯤 열려 있을 때도 있었다. 처음엔 신경쇠약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이 이상한 소음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관리인은 내 말을 듣자마자 교묘하게 피하며 다른 문제를 상기시켰다. 그들의 행동은 내 의구심을 더 증폭시켰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나름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졌고 결국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오래전 화재 사고로 몇몇 세입자가 목숨을 잃었던 장소였다.
그 이후로 여러 이상 현상들이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고 했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내가 사는 층에서 특히 많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매우 불안했지만 잠을 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깨어나게 되었다.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를 뛰쳐나왔다. 거리로 나와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결국 다음날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어떤 장소는 그저 싼 값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문제는 그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우리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사를 가고 그 장소를 2번 다시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에 느껴졌던 차가운 공기와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